재택근무하면 더욱 더 성실히 살 줄 알았다. 하지만 늦게 자는 탓일까? 늦게 일어나진다. 물론 이사 정리한다고, 그리고 시부모님 가족 모시고 집들이 음식한다고 조금 힘들었고, 안 하던 운동 크로스핏을 하니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만 마음이 많이 조급하다. 일찍 일어나야 좀 하루를 알차게 보낸 느낌이 들 것 같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사랑하는 엄마가 첫 번째로 축하해줬다. 카톡으로 말이다. 사랑하는 딸 생일 축하. 너무너무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축하해준다는 것. 사실 내가 태어난 날에 제일 고생한 건 엄마다. 그땐 집에 사정도 안 좋아서 엄마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던 때라고 알고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고생해온 엄마가 더더욱 위대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오늘도 나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친환경법을 다시 복습하고 있다. 매일 읽어야지 감각이 생길 것 같아 매일 읽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늘 원노트에 그 몇백 페이지 법이 안 넣어져서 삼성노트로만 봤는데, 오늘 어떻게 그 법이 원노트에 한 필기장에 다 들어가서 원노트로 복습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의 정의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합성용량, 화학비료,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한다. 또한 유기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며 환경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인증 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비식용 유기 가공품을 생산, 제조, 가공,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법에. 유기농에 관심이 있다고 처음 친오빠한테 말했을 때가 생각난다. 친오빠가 유기농이 뭐냐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으면 유기농이냐 등등, 유전자 조작이 왜 안 좋은 거냐, 기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등등 의제를 가지고 나랑 횟집에서 논쟁했던 게 생각난다. 유기농 그래, 친환경 농업을 왜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기는 힘들다. 나도 처음에는 전혀 몰랐으니 말이다. 땅에 무엇이든 심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영원히 계속 심고 소확할 수 있을 거는 줄 알았다. 근데 흙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흙은 생명이었고 그 흙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었다. 수많은 영양분이 다양한 형태로 있었다. 화학 자재를 사용하면 그 흙과 더불어 자연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랐고, 그러한 화학 자재들이 모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 유기농은 단순히 농약을 뿌리지 않는 그런 농법으로 인식했으니 사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 방대한 지식을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다만 친환경 농업의 목적은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 지금의 농업은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는 거라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왜 설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랑 친구했으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공유드린 것일 뿐이다. 정부에서 최근에 왕우렁이 관련 공문이 내려왔다. 왕우렁이 농법이 제초 역할을 잘하여 친환경 농법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투입된 많은 우렁이가 재배지에서 벗어나 다른 환경으로 번지게 되면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 생태계 혼란을 주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왕우렁이를 잘 사용하고 잘 수거해달라는 금지가 왔다. 친환경도 아직 100% 친환경은 없다고 하지 않던가. 지금 모두가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그렇다고 100% 친환경이 아니라고 비난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100% 하얀색이 아니라고 하여 검은색을 섞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누구도 다 아는 검은색 말이다. 오늘은 생일이라 남편이 직접 삼겹살을 구워주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있다. 이렇게 늘 따뜻한 마음으로 날 챙겨주려고 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다. 이렇게 받은 게 너무나도 많기에 나도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오후에는 드디어 해외 경영 자료 리스트를 완성했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업체에게 자료 요청할 때 각 자료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안내해주지 않았다. 그런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2023년 11월쯤에 만들었다. 그 자료 덕분에 심사 보고서 검토 보완 작업이 한층 쉬워졌다. 하지만 접수 전, 접수 후, 심사 완료 후 받을 자료를 나눠 놓으면 업무가 더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아 다시 자료에 손을 봤다. 실장님께서 마지막 검토만 끝내주시면 이걸로 해외 심사원들 교육시키고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정말 눈이 많이 왔다. 이상 기후를 맞닥뜨릴 때마다 사실 마음이 많이 무겁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기후 위기를 위해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는지, 정말 이대로 아무것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있어도 될지, 남이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도 될지 말이다. 가족과 함께 생일 기념으로 같이 저녁 먹었다. 생선 정식인데 정말 고소하게 맛있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움직이기 힘든 날, 차 문도 안 열리는 날에 생일 챙겨주시려고 와주신 시부모님, 이런 시부모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당일 챙겨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 같다.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당일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생일 당일 케이크를 들고 찾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다시 달력을 돌려보았다. 24년은 내가 더 잘 챙겨보려고 한다. 할머니를 많이 좋아한다.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싫었다. 냄새나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싫어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할머니들이 좋다. 어른들의 그런 따뜻한 포근함이 너무 좋다. 그분들이 옛날 사회에 같이 마을의 유일한 도서관으로서 활약할 수는 없을 수도 있으나 우리보다 수많은 감정을 느껴오면서 살아왔던 어른들이다. 그 수많은 감정들에 단련되신 분들이고 다이아몬드처럼 중요한 감정들로만, 결정체들로만 가득하신 분이라서 비록 말이 어눌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존재는 나에게 너무나도 큰 나무이고 울타리이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던가 그 사랑을 맛보면서 사는 게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이란 생각이 든다. 얼마나 큰 성취를 했을지라도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진정한 행복인 것 같다. 후회하지 않을 인생 같다. 우리 외할머니는 안 계시지만 그분들은 나 때문에 너무 외롭게 남인생을 보내셨지만 그렇지만 그렇기에 난 더더욱 다른 분들에게 잘 해야 한다. 그분들의 외롭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남편님께서 날 위해 케이크도 사줬다. 사랑하는 사람이 날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해줬다는 게 이리도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 그의 생일 때 난 유기농 케이크로 도전해 볼 것이다. 아자. 요즘 재미있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보고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굿밤 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샴헤이.